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설계사들조차도 헷갈려하는 고지의무 총정리, 이거 몰라서 보험금 못 받습니다.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 포함,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보장 범위일까요? 아니면 보험료? 납입기간? 다 중요하겠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지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혹시 고지의무를 빠뜨린 건 없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보험을 고지해야 하는지, 또 어떤 건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필요 이상으로 과잉고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고지해야 될 내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되면 보험사는 최대 3년 이내에 여러분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는 납입면제 조건이란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점부터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의 보장은 끝까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보험료는 면제되고 보장은 계속된다는 정말로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이러한 납입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지해야 할 내용을 빠뜨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 3천만 원도 그대로 지급받고 앞으로는 보험료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장은 만기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경우엔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고지 누락한 내용과 암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뇨와 암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암 진단금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 이내라면 설사 보험금이 지급된다 할지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 당뇨와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도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드는 건데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리스크를 안고 가입하신다면 절대 안 되겠죠. 고지 의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보험 상품 자체가 이 고지 의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상품에 따라 고지 의무 질문 항목이 아주 다양해지는데요. 어떤 상품은 최근 5년의 병력만 묻는다면 또 다른 상품은 무려 10년까지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지 항목이 많고 기간도 길어질수록 인수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요. 그만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지 항목이 한두 개밖에 없는 간단한 상품이라면 그만큼 보험사가 위험을 더 감수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 건강 상태나 병력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보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고지 의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보험교육 현장에서 쓰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상품 기준까지 반영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인기가 많은 건강고지형 또는 초간편고지형 보험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상품들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준 건강체의 고지 의무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아주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땐 먼저 3개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3개월 이내로 질병 확정 진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간암이에요, 환자분 천식이에요, 환자분 백반증이에요, 환자분 갑상선염이에요, 이렇게 질병을 확정 지어드리는 걸 질병 확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당뇨가 의심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췌장암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빨리 가셔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하는 건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입니다. 치료하면 되게 거창한 큰 거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감기 치료 받은 것도 다 치료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원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당일 입원도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나온 것도 설마 입원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6시간 이상을 입원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여기 자료 사진을 보시다시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비 청구를 할 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내가 보장을 받는 한도가 5천만 원 범위에 들어가는지 20만 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 6시간 아래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비용이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20만 원이 넘어간 180만 원은 오로지 고객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말 그대로 수술을 받았으면 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술은 제왕절개도 포함이 됩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의미는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직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흡인, 그러니까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은 수술에서 제외가 됩니다. 투약은 말 그대로 약을 처방받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약을 안 지었습니다 라거나 나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냥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라고요. 이거 전부 다 투약에 해당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전을 발행하신 것이고 제가 해당 약을 조제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방을 했는데 내가 안 먹었다라고 해도 그건 처방받은 거죠? 그러면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또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서 복용하는 경우는 투약으로 보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지 의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서 복용한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항목인데요. 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추가검사란 먼저 1차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검사는 마찬가지로 1차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초 검사와 추가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고요. 의사에게 문진을 받거나 질병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바로 진행한 검사를 모두 추가 검사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찍은 직후 CT도 찍어봅시다 라고 진행하는 건 진료 과정의 한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별개의 추가 검사로 보기 어렵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1년 이내 6개월 전에 속이 쓰려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는 병원에서 하나의 검사를 받은 후에 나온 결과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재검사는 병원에서 하나의 검사를 받은 후에 나온 결과에 의해 재차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케이스 이건데요. 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케이스는 1차 검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나 재검사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1차 검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번 사례는 담낭에 결석이 생겨서 최근 몇 년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오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나 상태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인 초음파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검사가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재검사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개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병중의 변화가 없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병력 확인 결과 2024년 8월 1일에 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에 추적 검사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 크기 변화도 없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없는 경우에는 병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요추 통증이 심해져서 8개월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인 3개월 전에 CT 검사를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추가 검사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추가 검사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차 검사로 엑스레이를 시행한 이후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인
CT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는 반드시 1차 원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검사만 받고 끝났다면 그거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아니라 1차 검사 혹은 원검사로 봐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고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물 복용이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 여부는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편이죠. 하지만 고객님들 뿐만이 아니라 설계사님들조차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에서 계속해서의 의미는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누적돼서 7일 이상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았고 그 총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3년 전에 2번,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2년 전에 4번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3개월 전에 1번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인으로 누적해서 7일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3년 전에 2번, 그리고 당뇨로 1년 전에 5번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당뇨는 다른 병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누적이 안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2일, 당뇨로 5일, 그러니까 각각 7일 미만이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고혈압으로 20일 약 처방을 받았고요. 2년 전에 20일 고혈압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적해서 40일이니까 30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는 30일 약 처방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 중에 처방 받고서 약을 집에 가지고 와서 나는 약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만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용 기준? 그거 아니에요. 처방이 기준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음 질병들, 예를 들면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신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강경변,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복용 상태 등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거나 중증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해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보험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치료를 받았거나 단 하루라도 약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즉 병력이 경미하거나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고혈압 확정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도 고혈압은 이 11대 질병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죠. 또 다른 예시로 고객님께서 8년 전에 간암 진단 후 수술했다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넣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간암은 8년 전에 진단받았지만 항암 치료가 2년 전에 끝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11대 질병으로 5년 이내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3년 전에 고혈압 의심 소견 받았다면요. 이것도 고지사항에 포함될까요? 고혈압도 11대 질병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의심 소견은 고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지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수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 승인. 고지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인수됩니다. 두 번째, 부담보 승인.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보장을 제외하고 가입이 승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할증 인수. 보장은 유지하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가입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부담보 플러스 할증 동시 적용. 일부 보장을 제외하면서 동시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 인수 거절. 건강 상태가 보험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 거절이 된 분들은 더 이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 가입 가능한 맞춤형 상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의 보장 범위와 조건이 과거에 비해 정말 좋게 개선되어서 질병 이력이 있는 분들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병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잘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보 조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상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는 해당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위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5년 이내의 수술 이력에 해당하므로 고지 대상이 되고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위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보장을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을 위 3년 부담보라고 부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그 부위에 질병이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기간부담보 1년에서 5년. 이 유형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질환이나 부위에 대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장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암 관련 특약은 예외입니다. 암일 경우에는 부담보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을 제외한 질환은 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간 부담보입니다. 이 유형은 특정 질환이나 부위에 대해 보험기간 전체 동안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입니다. 다만 보험가입 이후 5년 동안 추가 치료나 진단 이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후 심사를 통해 보장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충족 시 부담보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입하고 1년 뒤에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그 이후에 치료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최초 가입 후에 5년간 추가 치료가 없어야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궁 쪽이나 유방, 갑상선, 대장 이런 주요 부위에 정기간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유병자 보험은 보통 표준체 보험 가입 거절이 되신 분들, 보장받고 싶어 하시는 부위에 부담보가 잡히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활용합니다. 왜 유병자 보험이 만성질환자에게 유리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의 고지사항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보험에 비해 훨씬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추가 검사나 재검사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물 복용 여부도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으신데, 이러한 이력은 유병자 보험 가입 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혈압과 당뇨는 일반 보험에서 말하는 11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병자 보험에서는 아예 11대 질병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 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자분들, 지속적인 약물 복용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보다 간단한 고지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는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품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유병자 보험은 5년 이내의 6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상품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입원 수술 이력을 얼마나 과거까지 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수술 이력을 아예 보지 않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이를 1년, 2년, 3년, 최대 5년까지 확인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 수술 이력을 짧게 보거나 아예 안 보는 상품과 5년까지 확인하는 상품 중 어느 쪽이 보험료가 더 저렴할까요? 네, 맞습니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원 수술 이력을 6년, 8년, 심지어 10년까지 보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표준형 보험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저렴한 진기한 사례도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특정 연령대나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염두해 주세요. 입원 수술 이력을 더 길게 심사할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 구조인데요.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건강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하는 대신 위험이 낮다라고 판단된다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죠. 기존의 355 구조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 입원 수술 이력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으로 변경하셔서 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초경증 유병자 보험도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수술 이력을 10년까지 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6년까지만 보는 비교적 완화된 상품도 있습니다. 본인의 병력 유무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보장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은 상품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기억해 주세요. 고지 항목이 많고 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건강고지형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표준형 고지사항 외에 입원 수술 이력과 3대 질병, 암 내 심장에 대한 병력 여부를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당 기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이런 건강고지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표준 건강체 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고지 항목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 보험 상품이 설계가 되고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병력과 고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전략적으로 추천드리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본인의 병력에 따라 고지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보장형 상품의 경우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어도 인수 가능한 보험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인수 조건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보험상담소 설계사들이 매주 매월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정보를 혼자서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고지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고지 의무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고지하는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상담소에서 고객님의 병력과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보험 상품을 정확하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 관련 궁금증이 있거나 보험 상품 및 상품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또는 보험상담소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필로부터 1년입니다.